하여튼 간에 지금 뭐 학부모님들이 다들 이제 학교 선택 때문에 많이 맞아요. 고민하는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네. 고민. 그러니까 아까 놓쳤는데 이게 고교학점제 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고등학교부터 이미 고등학교 선택 자체가 입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입시 연령 계속 낮아지고.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만 놓고 고민을 네. 하면 됐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일반고를 가는 게 좀 더 낫다. 이쪽은 이제 없어질 수 있다. 뭐 일반고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껴놓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일단 안 바뀔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다 대학을 너무 잘 가. 일단은 교육 같은 경우 정책 변수가 제일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이번에 이제 지선도 끝났고 대선도 끝났잖아요. 그럼 결과를 갖다 딱 보면은 대선도 보수가 잡았고 어떻게 보면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전에 비해서 진보가 되게 많이 좀 빠지고 보수가 많이 채우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력 평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열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나오고 있고 결국은 뭐냐면 이전에 어떤 교육 정책이 이때까지 왔던 큰 기조가 뭐 일반고 애들 특히 이제 약간 평등성 교육 중심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수월성 교육 중심으로 이제 뭔가 붐업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방과 후에 이제 사교육을 좀 도입을 했던 거. 그러니까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강제는 아니거든요. 강제는 아니고 대신에 이제 그 서로의 접점이 있었다는 거죠.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좀 싸게 왜냐면은 학원에서 하게 되면은 학원장이랑 강사가 5대5로 나눠 먹으니까 5대5, 6대4 뭐 많게는 더 비율이 나가는 경우도 있죠. 요새는 강사를 누구를 영입해서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매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새는 예전보다는 강사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학원 자체보다는. 근데 뭐 학교에서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결국 학원장이 가져가던 그 비율만큼을 세이빙이 되니까 강사 입장에서도 굳이 뭐 학원장하고 그렇게 나누지 않고 싸게 박리나면 들어가고 학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학교 강사 들어와서 학생들도 뭐 이동 시간도 줄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학생 입장에서도 나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원 강사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죠. 다만 학원장들 입장에서는 싫지. 자기네들만 뺀 거잖아. 그러니까 중개상들이 사라진 거죠. 중개상들이 사라진 상태고 했는데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 방과활동 되게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켰었어요. 근데 부작용이 많았거든요. 뒷돈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 선생님한테 이제 딱 줄을 대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감사 나오고 뭐 하고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점차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단가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교육청에서 이걸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격 규제를.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는 이걸 갖다 몇 대 몇으로 나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들어갔었는데 단가를 갖다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 그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래서 좀 짭짤했는데 요새는 가면은 별로 이제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퀄리티 높은 강사들은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금액대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강사들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공교육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낮아버리는 학부모 민원이 막 장난이 아니니까 딱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항상 형성이 되더라고요. 방과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방과후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그 부분도 좀 관심 깊게 보는 게 특히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이번에 그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제 수업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요? 그런 내용들 나왔어요 지금. 자격증도 있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이제 과목명들이 나왔잖아요. 인공지능과 수학,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와 생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학교에서 이게 다 감당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자체가 진로에 맞춰서 이제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을 하겠다. 그걸 공교육에서 커버를 하겠다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럼 다 재교육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교육받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면 일단 외부에서 수요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감안을 해서 했을 때 이제 외부의 결국은 형태가 방과후 형태가 될 건데 문제는 그거죠. 어느 퀄리티가 올 거냐. 저는 이 문제가 좀 그것보다 저는 대표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학교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외부의 도움을 받고
그냥 커버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외주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저도 그 컨설팅을 외주론에 그러니까 아니 아직도 외주. 저도 네.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들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넘겨야죠. 그거는 그러면 다른 그쵸. 전문가 붙여요. 네. 네. 그렇게 났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형태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가능은 했지만 아마 그게 학교에 쉽지 않을 정착되기는 거예요.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극단적인 예로 네. 내부 구성원들의 네. 반발이 음. 가장 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그 관리자 분들께서 그거를 무시하시고 하는 학교가 과연 있을까? 근데 라고 이게 힘이 하는-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몇몇 단체들이 있잖아요. 교육 관련해서 뭐 정교조, 그다음에 교총, 그다음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뭐 이런 단체들이 서로 이제 정책적으로 주고받고 티격태격하면서 뭐 정책 결정할 때 서로 반대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뭐 교육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부 자체도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진보. 비교적 진보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분들이 당선이 됐었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평등성 중심으로 너무 많이 갔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도 그렇고 지선도 그렇고 보수 쪽으로 지금 무게추가 약간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죠. 특목 자산은 분명히 존속이 될 것이고 솔선 교육을 특화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과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수준별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거고요. 수준별. 그리고 사실은 이게 수준별 수업을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려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학력 격차에 대한 이걸 줄인다는 명목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징발해서 1대1 개인 교수 과외 멘토링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안을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그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결국 저는 이제 딱 보고 고만고만하겠구나. 왜 예상 규모하고 투입되는 인원과 대상 인원을 보면은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충 징발을 하시겠다는 얘기구나. 뭐 그런 개념들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데서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시작된 거는 기초 학력 뭐 그런 고사 뭐 검사를 해서 여기서 좀 떨어지는 학생들을 하는 거라고 하면 지금 이제 원하는 그 약간 초월성 교육은 약간 이쪽에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가 다른 거죠. 포커스도 다르고 그다음에 좀 그 수준 자체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업 성취도 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냥 한번 스캔 쫙 해봤거든요. 야 이거는 펜을 대고 풀 문제가 아닌데 수학들 같은 경우에도 펜을 대면은 바보 소리 들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만 푼다고? 그런 문제들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근데 그렇게 뭐지? 문제가 그렇게 갔었던 이유가 그걸 관리하는 지표 자체가 그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몇 프로냐 이걸 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그 성과급 지급에서 학교 평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학교 평가와 개인 평가가 있잖아요. 지금은 통합이 됐지만 그 학교 평가에서 그 기초 미달이 몇 프로 이상이면 감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교육청에서도 나름 욕을 덜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깎였다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다 조정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게 지금 저희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불만, 그러니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지금 1, 2학년 모의고사는 2번밖에 안 쳐요. 그래서 이 횟수를 늘려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제가 이번 지선을 보고 이 지역에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또 모의고사 데이터도 관리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후속 조치들이 많거든요. 성적표부터 간단하게 되면 항목을 늘려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타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취임이 6월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내본 볼 때는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1월에 바꿨었거든요. 이 사회를 봤었는데 지금 보는 게 6월하고 11월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3월하고 그 9월에 보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타진을 해봤거든요. 내년부터 바뀌지 않을까요? 이게 당장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과연 이거를 교육감이 바뀐다라고 해서 이게 쫙 보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그분께서는 아마 학교가 선택을 해라라고 하겠지만 그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선 교육청들 나름대로의 분담금을 내야 돼요. 의원실을 찾아가시는 건 어때요? 예? 그럼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수능 2번 치자고 대선 후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네. 것들이 그쪽으로? 예, 이게 예산 편성도 내년 것도 이게 반영이 돼야지 경기도가 당장 치를 수 있는 그러니까 건데 내년부터 또 힘들 수도 있다고 어차피, 판단해요. 근데 예산은 그게 아마 제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담당 부서장으로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아마 학교별로 선택해서 치르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분담금을 안 내는 상황도 간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예산 편성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지를 얻어서 학교별로 인쇄비를 내는 학교에 한해서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돈 문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 정책이 결정된다고 해서 아니면 당장 1, 2년 안에 뭔가가 다다다다다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걸 하게 되면 올해가 힘들 수도 있다고 저도 접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1월 달부터 2월 달에 학사 일정이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 일은 수업에서 실제 수업 일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일이기 때문에 행사로 빠지거든요. 네네네. 그럼 교과볼 기본 수업 시수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얘기들은 엄마들 엄청 그러- 싫어하는데 방학이 모의고사 늘어날 줄 알고 좋아했는데 방학이 늦어지는 거죠. 이런 하루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사 일정이 네. 조정되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되게 민감해 하거든요. 최근에 저희도 제가 지난달에 되게 화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 행사 하나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일정이 다 틀어졌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전체 학부모 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학교 자체에 시작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위험수위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걸 과연 방송을 해도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도 올해 일정은 틀기는 그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후년도 그리고 학교라는 시스템이 그리고 특히 공립 같은 경우는 작년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이것도 막상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니야. 근데 또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쵸. 예를 들어 만약에 사립의 몇 학교가 그러니까 선택으로 줬는데 공립 학교가 그거를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엄마들이 당장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가 고등학교별로의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부장들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면서 단톡방이 다들 존재해요. 이렇게 되면서 아마 모의고사를 치를 건지 말 건지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속된 말로 하게 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도 다 그 네트워크 있고 교감 선생님들도 있고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한 분이 뭔가 또 난 이걸 해야 돼. 딱 했어. 그러면 막 빗발같이 막 문자가 온다. 근데 그게 그분이 한다고 해서 정말 그 중에서 일부 그 샤이니 하신 분들이 그 말에 따라서 동조하는 경우는 그게 잘 돌아가요. 근데 그분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분은 그 속된 말로 역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정책이 바뀌었을 때 실제로 시행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엄마들 엄청 싫어할 텐데. 근데 아마 그럼 9시 등교도 그래요?
경기도? 저희 봐요. 저희 학교 빼고는 아 여기는 원래 옛날부터 유명. 아 저- 낙수형. 저희 계속 그것 아니 지금 때문에 괜찮지. 네, 그것 깜짝 때문에 놀랐어. 그것 때문에 계속 첫해 감사. 저희 감사로 압박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압박에서 저희는 저희 나름의 그 논리를 만들었죠. 논리를 만들고 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립 학교들만 끝까지 버텼어요. 네.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논리적이긴 해요. 그 논리가. 그런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에휴, 교육 문제는 항상 보면 돈 문제라. 결국에는. 음.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 쓰면서 이만큼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 되는데 항상 교육 예산은 요만큼 해놓고는 발표하는 건 요만큼의 효과를 내겠다고 하니까 그게 항상 엇박자인 것 같아요.